안녕하세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온 내과 의사 이민욱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노인 냄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리만 잘해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문제는 본인은 모르고 주변 사람들만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멀어지는 인간관계도 꽤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냄새의 정체는 물론이고 아주 쉬운 해결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주변 친구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인과의 공유는 제가 큰 힘을 내는 약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인 냄새의 정식 명칭은 시니얼 오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점차 체내에서 특정 물질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성분이 노넨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고 특유의 기름이 오래된 듯한 냄새를 내죠. 문제는 이 성분이 비누나 물로는 잘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겨드랑이처럼 땀샘이 많은 부위보다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씻는 곳보다 오히려 잘 못 닿는 부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씻어도 냄새가 남는 일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노넨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샤워하실 때 등 가운데 부분까지 꼼꼼히 씻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손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위를 대충 지나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넨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위는 등 가운데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등에 걸쳐 있는 부위, 그리고 목덜미는 피지 분비가 많은 곳이죠. 이곳은 습하고 통풍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쉽게 쌓입니다. 게다가 세균이 번식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이죠. 즉, 냄새의 99%가 이 부위들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성분 중 하나는 바로 노넨알입니다. 이 성분은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과 땀이 섞여 형성되는 물질인데 주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의 활동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노넨알이 더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넨알은 특유의 강한 냄새를 발생시키며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더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은 특히 세균과 결합하여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성질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노넨알이 모여있는 부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위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등과 겨드랑이 사이, 특히 등 가운데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위를 관리하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어디서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냄새가 주로 나는 부위는 바로 등입니다. 특히 등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곳은 피지선과 땀샘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에서 여전히 냄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등과 겨드랑이 사이, 등 가운데는 자주 손이 닿지 않아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에서 나는 냄새는 피지와 땀이 세균과 결합하면서 발생합니다.
만약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은 몸의 뒤쪽에 있어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관리가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등 가운데를 잘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는 목덜미와 귓불 뒤쪽입니다. 이 부위들도 냄새가 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목덜미는 땀샘이 많고 피지선도 분포되어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귓불 뒤쪽도 마찬가지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부위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부위에 피지와 땀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특히 귓불 뒤쪽은 손이 잘 닿지 않아서 청결 유지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쉽게 배게 됩니다. 목덜미와 귓불 뒤는 자주 씻어야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또한 이 부위들은 땀을 흘리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냄새를 방지하려면 이 부위를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위들을 잘 관리하면 냄새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부위들을 어떻게 씻어야 효과적일까요? 우선 비누를 사용할 때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온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주고 너무 차가운 물은 세균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씻을 때는 수건을 사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주되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등과 겨드랑이 사이, 목덜미, 귓불 뒤쪽을 씻을 때는 특히 세밀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들은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세척소를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샤워 후에는 피부가 완전히 건조되도록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는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비누를 선택할 때 약산성 비누가 가장 좋습니다. 이는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추어 주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수건은 너무 거친 것보다는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여 피부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거친 수건은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 온도는 항상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기를 과도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며 세균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또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피부에 탈취제나 로션을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향이 나는 탈취제는 오히려 냄새를 가릴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향이 덜 나는 천연 성분의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에 바르는 로션은 피부를 보호하고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름진 로션은 피해야 합니다. 가벼운 보습 크림이나 세균 억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착용하기 전에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냄새를 예방하고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세척과 청결 유지입니다. 비누나 탈취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샤워와 부위별 세척입니다. 등, 겨드랑이, 목덜미, 귓불 뒤쪽은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이므로 이 부분을 매일 신경 써서 씻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잘 닦고 몸을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세척과 청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결을 유지하려면 개인 위생 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수나 탈취제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시키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실생활 적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간단한 샤워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샤워하기 어려운 경우 등과 겨드랑이, 목덜미, 귓불 뒤쪽만이라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하루에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이 중요한 부위만이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건이나 세척소를 이용해 부드럽게 닦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샤워 후에는 몸을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시간이 부족할 때는 샤워 대신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간단히 닦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루틴으로도 건강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으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더라도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더욱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을 잘 닦을 수 있는 전용 도구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등을 닦는 롱핸들 브러시나 목덜미 전용 세척 솔이 유용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등과 겨드랑이 사이와 목덜미는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세척솔은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정솔은 물에 적셔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미세한 부분까지 닦을 수 있습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솔은 등에 손이 닿지 않아도 잘 세척할 수 있어 특히 편리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위생 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욱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단도 냄새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육류를 자주 섭취하면 체내 독소가 쌓여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 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와 같은 채소는 피부 건강에도 좋고 체내 청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결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내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식습관으로 몸을 관리하면 냄새 문제를 한층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속옷, 수건, 베개 커버의 청결도 냄새 방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옷은 매일 세탁하고 수건은 사용 후 잘 말려서 2번 이상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해야 하며 피부와 직접 닿는 부위이므로 청결 유지가 필수입니다. 이들 의류와 침구류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개 커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에는 잘 말리고 반드시 교체를 자주 해야 합니다. 속옷은 하루에 한 번 새 것으로 교체하는 습관을 가지면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이 냄새 예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냄새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운동 부족은 노폐물 배출을 저하시켜 체내 독소가 쌓이게 만듭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디톡스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은 또한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며 간단한 산책이나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시키면 냄새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냄새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샤워를 하면 땀과 함께 배출된 독소도 씻어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냄새 관리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치매나 우울증 초기에는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스스로 청결 유지를 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기적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써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라면 샤워를 도와주거나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기 나는 샴푸나 탈취제를 활용해 위생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나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와 정신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면 냄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은 결국 가족 모두가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향수나 탈취제는 일시적인 냄새 커버에 불과합니다. 세정과 청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향수나 탈취제를 많이 사용하면 냄새가 커지기도 하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정과 청결 유지가 노인 냄새 예방의 핵심입니다. 비누나 샤워를 통한 깨끗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냄새는 피지와 세균의 결합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합니다. 세척과 청결만으로도 냄새 예방이 가능하므로 항상 청결 유지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가 나는 부위만 신경 쓰더라도 탈취제 없이도 충분히 냄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결이 가장 좋은 탈취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관리 부족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체내 변화가 생기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냄새는 간단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딱 5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과 목덜미만 잘 관리해도 90% 이상의 노인 냄새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냄새를 예방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세척법과 식단 관리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노인 냄새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만으로 누구나 깨끗하고 기분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에 5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등과 목덜미만 제대로 닦아주면 노인 냄새는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효과적인 위생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세척제와 따뜻한 물로 등과 목덜미만 세심하게 씻어주면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 없이 이 간단한 루틴을 하루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부끄러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 냄새를 관리하는 일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시작하는 거니까 용기를 내어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이 반입니다. 냄새 관리는 더 이상 나이 탓이 아니며 자신에게 정확한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5분만 투자해서 몸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보세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배우자와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노인 냄새에 대해 걱정하시거나 궁금해 하셨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갑시다. 감사합니다.